안녕하세요. 전국수석 인생학교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시거나 지금까진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면 이해의 쾌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연말정산?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국세청에서 자료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5분 만에 땡이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꼭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가만히 있으면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을 잘 하는 걸까요? 직장인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발생시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회사가 매달 월급을 주는데 이때 세금을 먼저 미리 떼고 나서 월급을 줍니다.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할 때 떼는 세금은 진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뗀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내가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은 내가 1년간 번 돈과 1년간 쓴 돈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결정됩니다. 반면 회사는 나에게 월급을 한 달 단위로 주죠. 따라서 한 달 단위로 월급을 줄 때는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쓸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냥 대충 세금을 얼마 정도 떼고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러다 연말이 되면 1년이 다 지났으니까 올해 내가 1년간 벌어들인 총 금액이 확정되고 내가 1년간 소비, 투자 등으로 쓴 돈이 확정되죠. 그럼 이제 올해 진짜로 내야 하는 세금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서 12월 동안 월급을 차근차근 받은 뒤에 다음해 1월쯤 연말정산 절차를 진행하여 내가 진짜로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1월에서 12월 월급 줄 때 대충 떼어갔었던 세금과 내가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비교해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떼어갔으면 돌려주고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떼어갔으면 더 떼어갑니다.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내가 내야 할 세금은 1년간의 경제생활에 따라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연말정산에서 토해내거나 더 받는다고 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기존에 대충 냈었던 금액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산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 13월의 보너스도 아니고 폭탄도 아닙니다. 13월에 보너스를 받았다고 좋아한다? 1월에서 12월 동안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는 뜻인데 그 돈을 은행에 넣어 놓았으면 이자가 몇만 원이라도 붙었겠죠. 몇만 원을 손해봤으니까 오히려 화를 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13월의 폭탄? 그건 사실 내가 1월에서 12월 동안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내고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그동안 개이득이었네 하면서 좋아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신다면요. 그런데 내야 할 세금이 어차피 소득과 소비에 따라 정해지는 거라면 왜 귀찮게 이것저것 공부하고 신경 써야 할까요? 떼어갈 땐 대충 지들 맘대로 떼어가지만 돌려받을 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돌려받을 때에는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온갖 전략을 짜서 경제생활을 하고 각종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국세청은 세금을 내야 하는 만큼보다 더 많이 내셨네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하고 인심 쓰는 것처럼 돌려줍니다. 근데 또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미리 안 걷어가고 그냥 세금 내야 하는 만큼 스스로 내세요 라고 하면 1900만 근로자들이 잘 협조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정부도 알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원천징수를 하는 근로소득과 달리 다른 소득,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세금을 자기가 스스로 신고하여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신고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도 하고 일부 사업자들은 탈세를 하기도 하죠. 모든 사업자들이 세금을 양심에 따라 제대로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로소득을 주기도 전에 세금을 먼저 떼가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탈세하는 것은 보통 기술이 아니고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투명하게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해서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리지갑인 것도 억울한데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내면 너무 아깝겠죠. 그러니 연말정산을 한 번만 공부해서 수십 년 써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봅시다. 난 세금을 토해내야 할 것 같아서 연말정산을 안 한다? 그래도 물론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종합소득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즉,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왕 신고하는 거 열심히 공부해서 돌려받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소중한 내 월급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연말정산 절차 그 자체를 잘 챙기는 것입니다. 1월에서 2월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하는 각종 서류도 잊지 말고 제출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각종 공제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대충 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가 무슨 자료를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거를 좀 진작에 학교에서 배웠어야 하는 건데요. 연말정산 절차 진행을 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병원 등 온갖 곳에서 받아와야 할 자료들을 국세청에서 한 번에 모아서 근로자가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답게 전산 행정 시스템이 기가 막히게 깔려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의 웬만한 경제 활동은 이미 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카드사, 병원 등등 온갖 곳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오라 하면 근로자들이 에휴 그냥 배째라 하고 신고를 포기해버리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거의 떠먹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되므로 요즘은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바로 회사로 쏴주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도입 중이어서 직장인이 직접 자료를 받아서 회사로 주는 절차도 이젠 점점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두 번째 방법은 1월에서 12월 동안 평소에 각종 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적인 소비와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 결국 내가 내야 할 세금은 1년간의 소득과 지출, 즉 소비나 투자 등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은 그냥 1년간의 경제생활에 대한 성적표를 발급받는 것일 뿐이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성적표를 잘 뽑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연말정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경제생활을 연말정산에 유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1년간의 계획적인 소비, 지출을 위해 연말정산의 세부 내용들을 평소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들은 추후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1월에서 12월에 미리 낸 세금과 내가 진짜 올해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연말에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연말정산 절차 그 자체를 잘 챙기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잘하는 두 번째 방법은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을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수석 인생학교였습니다.